네, 오늘장 일장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일인입니다. 배당 효과 때문에 오늘 시장 하락은 불가피하겠구나 이렇게 포기를 했었는데요. 낙폭 줄이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코스피는 빨간불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놀랄 노자죠? 일각에선 배당락이란 단어가 불필요하다라는 분석까지 내어놓고 있는데요. 오늘 무엇보다 기관이 코스닥의 IT 부품주 중심의 윈도우 드레싱에 나선 걸까요? IT 부품, 스마트 부품주가 급등하면서 코스닥의 상승세가 아주 눈길을 끌었습니다. 490선 충분히 넘겼을 것 같은데요. 양시장과 환시장 종가까지 챙기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12월 27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80선을 하회해 내림세로 장 출발했습니다. 오전장에서 하락 흐름을 이어가기는 했지만 개인의 매수세와 배당락을 불구하고 예상보다는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후 오후 들어서 2시 구간에는 상승 반전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강세가 눈에 띄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입니다. 0.23%의 오름세 보이면서 1986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 반전시켰습니다. 개인이 1,493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관이 542억 원의 동반 매수 우위 나타냈고요. 외국인 쪽에서 1,948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한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장 출발한 코스닥 지수 상승 탄력이 좋았습니다. 막판 들어서는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해 490선 회복한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입니다. 1.93%의 오름세 보이면서 492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기관이 448억 원, 외국인이 221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해줬고요. 개인 쪽에서 624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된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연내에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감에 오늘 상승으로 장 출발한 환율, 장 초반 하락 반전되는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이 연말을 맞아 당국의 종가 관리에 대한 개입 경계감과 내고 물량이 유입됐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환율 마감 종가입니다. 1원 하락하면서 1,072원 20전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강세 흐름이 좋았습니다. 1.77%의 오름세 보이면서 149만 6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가 약 보합권, 현대모비스가 1%대의 하락 흐름 보였고요. 기아차가 1.38%의 내림세 보이면서 57,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약 보합권 95,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한국전력이 1%대의 상승세 보이며 29,700원에, SK하이닉스가 1.18% 오름세 보이면서 25,7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상승 탄력 좋았습니다. 4% 이상의 강세 보이면서 26,000원에 마감 종가했고요. CJ 오쇼핑이 강보합권, 파라다이스가 2%대의 상승세, 서울반도체가 4.15%의 강세를 보이면서 23,8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ICT가 2.32%의 오름세 보이며 7,950원에, 동선은 1.36%의 내림세를 나타낸 하루였고요. CJ는 4%대의 강세를 보이며 77,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SM 오늘 눈에 띄었습니다. 7%대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상승 탄력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대비 SM은 3,250원 올라 45,2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IT주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며 장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1.77%의 상승세 보이면서 전일 대비 26,000원 오른 모습이고요. LG전자가 1.66%의 오름세 보이며 73,400원에, SK하이닉스 역시 1%대의 오름세가, LG디스플레이가 3.69%의 강세를 보이면서 33,9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배당락 여파로 대표적인 배당락 관련주들이 오늘 줄줄이 하락세를 보이며 장마쳤습니다. KT가 5%대의 내림세 보이며 35,5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SK텔레콤이 4%대의 하락 흐름, 기업은행과 KTNG 역시 2%대의 내림세로 장마쳤습니다. 원자력주 주가가 강세 보이며 장마쳤습니다. 정부가 원자력 안정성과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총 5조 6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 전해지면서 주가 상승 탄력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혼조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기술이 9%대의 급등세 보였고요. BHI가 1%대의 상승세, 반면 KRC와 마이스코는 약 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모바일 게임즈 주가가 기간 매수세에 힘입어 동반 오름세로 장마쳤습니다. 컴투스가 8%대의 급등세 보이며 49,5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게임빌이 9.68%, 10%에 가까운 급등세, 소프트맥스는 상한가 나타내면서 11,5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중소 PC 관련 업체 주가가 오늘 경제민주화 수혜 기대감으로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주연테크가 상한가, 딜리 역시 상한가 나타낸 모습이고요. 에이텍 역시 4%대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3,74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SK와 CJ가 대한해운 인수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대한해운 주가 오늘 상한가 나타내며 장마쳤습니다. 전일 대비 615원 오르면서 4,730원에 종가 나타냈습니다. 네오위즈 게임즈 주가가 상승 반전에 성공해 오름세로 장마쳤습니다. NHN과 일본 호나미에서 공동 개발 중인 온라인 축구 게임 위닝11 온라인의 채널링 서비스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네오위즈 게임즈 막판 들어서는 상승폭을 확대해 상한가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기 주식 처분을 결정한 네오퍼플 주가가 오늘 급등세 보이며 장마쳤습니다. 10.36%의 급등세 보이며 607원에 장마친 모습입니다. 투자 주의 종목인 SDN이 나흘째 하한가를 면치 못하고 장마쳤습니다. 오늘 역시 하한가 나타내면서 전일 대비 250원 밀려 1,42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CSL 솔라가 상장 첫날인 오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막판 들어서면서 낙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지만 6%대의 내림세 포착됐는데요. 공모가를 상회하기는 했지만 오늘 CS솔라는 전일 대비 800원 밀려 11,7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여의도 나가서요. 오늘 시장 분석과 내일장에 필요한 전략 미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의 김재훈 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당일에 오르니까 좀 어안이 벙벙합니다. 외국인의 19일 만에 팔자도 이슈였는데 어쨌거나 시장이 상승했습니다. 이유 어디 있고 코스닥이 오늘 왜 상대적으로 더 부각됐다고 보시는지요?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배당락이 있었던 날인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오르는 이상현상이 있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를 보면 일단 재정절벽 우려 이슈가 있었고 소매 판매 부진 이슈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했다는 것은 11월 중순 이후 이어진 코스피의 상승세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일단 재정절벽 이슈를 보면 저희는 빠르면 연내, 늦어도 임시 예산안이 종료되기 이전에 한 내년 1, 4분기 이 정도까지는 타협점을 너무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 경기를 잠시 전망을 하자면 최근에 단기 고점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 회복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 둔화 국면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연내 재정적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되더라도 어떤 미국 경제가 당장 강한 회복을 보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연말 연초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추가로 강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 배당락 지수를 보면 거래소에서는 1.19% 내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비록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 중순부터 이어진 외국인 매수세가 쭉 이어진 거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금일 비록 매도세로 전환이 되었지만 11월 중순 이후 미국계 자금이 들어왔었고 배당 이후 어느 정도 차익 실현과 배당 매력이 떨어진 정도를 감안하면 금일의 외국인 매도세는 우려할 정도는 아닌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재정절벽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연내 뭔가 결과물이 나온다 해도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수급이 급격히 더 좋아지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럼 혹시 오늘 좀 강세를 보인 코스닥이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IT 부품주 가운데 의미 있는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도 많이 보이네요. 예,
종목별로는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지만 보면은 아무래도 그 오늘 배당 이슈가 있음으로써 뭐 프로그램 매물이라든지 뭐 비차익 뭐 차익 거래 이런 거에 대해 좀 자유로운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메리트이 오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 자, 그러면은 소위 1월 효과 얘기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12월 달엔 힘들었지만 코스닥 이 연초 1월에는 뭔가 좀 힘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참 좋은 신호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러다 그냥 많은 건지 코스닥에 대한 전망 부탁드릴게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와서 코스피를 보면 또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밸류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지수는 박스권 상단에 있는 거기 때문에 밸류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코스닥의 모멘텀이 조금 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러면 단순한 어떤 윈도우 드레싱을 넘어서 1월 효과 소위 말하는 그것까지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예, 제가 보기에는 약간 어느 정도 그런 거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와 또 코스닥 전망까지 약간 당분간은 코스닥이 조금 더 빠르게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김재은 연구원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급 분석을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외국인들이요 19거래일 만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한 4조 가까이를 순매수했기 때문에 4조 대비 오늘 1,700억 정도 순매도는 가히 많은 금액이 아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배당을 위해서 팔 수밖에 없었다라는 분석을 조금 전에 애널리스트도 해주셨었죠. 자, 기관이 마지막에 코스피에 매수 전환을 해주었었고 코스닥은 470억 넘는 순매수를 보인 바 있는 기관인데요. 자, 수급 분석을 좀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지요.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 이상로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그냥 좀 짚어드렸었는데 오늘 수급 자세히 살펴주시죠. 예, 맞습니다. 코스피, 오늘 배당락이 있었죠. 배당락이 있었지만 시장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은 순매수 기조를 이때까지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세를 나타내는 모습 나타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투신권이죠. 투신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여전히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는 계속적인 요즘 최근 들어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상품이죠. 상품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겠고 그만큼 연말 앞두고 매수 금액 자체를 좀 더 집행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통신업종 그리고 전기가스,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매수세를 나타냈고 그 외에 대해서는 매도세를 나타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간의 매수세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죠. 항상 대형주로 매수를 했었는데 어제부터는 대형주보다는 중형주로 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를 흔들기에는 기관의 힘이 조금 약하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만큼 중소형주를 찾고 있는 기관의 움직임이었다는 걸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한번 보시면 화학과 건설업종을 제외하고 전 업종에 대해서 골고루 매수를 하는 기관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코스닥으로 넘어가서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이뤘습니다. 그만큼 코스닥은 1.93% 정도 오르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투신권의 매수세가 좀 더 주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외국인의 힘도 또한 과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신권에 그리고 기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코스닥은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면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분기말, 반기말에 기관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그만큼 수익률 높은 종목군들은 더 사고 수익률 낮은 종목군들은 팔아서 없애는 전략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3분기까지 한번 랠리를 펼쳤던 종목들을 보시면 오늘 대부분 다 상승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투신권이라든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좀 더 쉽게 들 수 있는 중소형주를 선택했고 거기에 대해서 코스닥은 오늘 큰 폭의 급등을 이뤘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업종별로 한번 같이 살펴보신다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업종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전업종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같은 모습을 좀 나타내는 오늘의 시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수급 분석을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오늘장 특징주를 들어보기 이전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요. 외국인들이 오늘 19거래일 만에 팔았지만 일단 배당 관련해서 팔았다라는 분석도 있잖아요. 많이도 예, 안 예. 팔았고. 그럼 내일 정도에서는 다시 매수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더 높은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예,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연말을 앞두고 금액 자체가 일부분의 매도세가 좀 나타났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까지 계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지만 지금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미국계 자금이라고 보기보다는 유럽계 자금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유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나타내고 난 다음에 그 자금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 그중에서도 인버진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이기 때문에 미국계 자금과 유럽계 자금이 조금 다른 점이 유럽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3개월 이상을 좀 생각하는 롱텀 전략을 조금 구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나쁘게 해석하시기보다는 중국 시장의 모멘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 시장의 확실한 객관 경기 민감주 쪽에 어느 정도 텀의 이동이 발생하는 그런 과정에서 잠시나마 수급 공백이 좀 발생했다고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한번 보죠. 전일 방통위 중징계 때문에 좀 울상이었던 통신주가 오늘 또 고배당주로서 배당락까지 겹쳤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쪽에 있는 IT 부품주들이 아주 제대로 날았던 것 같은데 FPCB, PCB 쪽은 활짝 웃었다면서요. 특징주 한 두세 가지 추려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KT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KT 같은 경우에 오늘 5.3%가 빠졌습니다. 일단 우리가 배당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셔야 되는데 2009년도에 KT 같은 경우에 5.1% 배당을 했죠. 그리고 2010년도에는 5.2%, 그리고 2011년도에는 5.6%를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따져봤을 때 오늘 지금 이렇게 큰 낙폭은 배당에 대한 문제지 그 문제 자체가 좀 더 크게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 KT라든지 SK텔레콤 그리고 LG유플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보조금 가열 경쟁으로 인해서 중징계를 맞았던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 자체를 단기적인 악재로 생각을 하셔야지 중장기적인 악재로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은 뭐 보조금 가열 경쟁으로 인해서 당연히 과징금 자체는 119억이라는 돈이 나오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마케팅 비용 감소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KT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찍게 되는 상황으로는 2.4% 정도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우리가 유리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역발상 투자가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지금 하단을 한번 찝어보신다면 34,000원대죠. 34,000원대 지지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서야 되는 시점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팔든가 아니면 다시 사든가 이런 문제는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수급적인 부분 자체도 그렇게 크게 어긋나지 않고 외국인의 수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매도세가 어느 정도는 출회가 됐지만 그전까지는 꾸준히 많은 양의 매수세가 몰린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관에서 배당에 관해서 어느 정도 매도세가 조금 나왔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 대신에 앞으로도 아직까지 상승 추세 자체는 여전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손절가는 34,000원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 특징주 얘기도 더 들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뭐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어제도 그렇고 3만 원대가 상당히 힘든 구간이었죠. 넘사벽이라고 표현을 하겠는데요. 그 넘사벽을 오늘은 넘었습니다. 넘으면서 오늘 갭상승으로 넘었죠. 그만큼 어떻게 해서든 올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조금 포함이 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안에 내용을 보신다면 애플발 실적 우려감을 조금 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애플에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애플에 우리가 LG 디스플레이가 맡고 있는 비율 자체는 20% 정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생각보다는 낮다는 거죠. 그래서 3분기까지 한번 보시면 20%,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까지 전망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내년 1분기를 한번 보시면 그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는 어느 정도의 시장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애플에서 가장 매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곳이 샤프라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샤프와 LG 디스플레이가 둘이 공통적으로 지금 애플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샤프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엔화 약세에 힘입어서 경쟁력이 회복되는 시점이고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그쪽의 매출 비중 자체는 40%를 넘고 있습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비중 자체가 적다는 게 약간은 호재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거나 아니면 뭐 추세적인 반등을 논하기에는 사실상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대신 수급적인 부분만을 한번 따져보신다면 지금은 긍정적인 수급 자체가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신다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뭐 매출에 대해서 줄어드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실적 하향 전망치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망하는 시점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단에 있는 121선이죠. 그래서 28,000원까지 좀 기다려 보셨다가 그때 다시금 반등 추이로 우리가 한 번 더 노리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종목은 플렉스컴이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기분이 상당히 좋았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이 마지막 우리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드리는 산타의 선물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부터 날도 좀 풀렸죠. 그만큼 코스닥도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코스닥 현장을 제가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플렉스컴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어느 정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발에 대한 매출에 대한 증가세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플렉스컴과 인터플렉스나 아니면 BH 같은 FPCB 관련주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죠. 플렉스컴 같은 경우에는 FPCB라도 S펜 관련으로 해서 필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메인보드를 사용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지금은 시장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플렉스컴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4 내년에 나올 제품에 대해서도 탑재 소식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상한가를 마감하는 모습이 상당히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뒷받침되면서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상승 기대감을 분명히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플렉스컴의 주가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코스닥의 추이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한번 차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요. 지금은 쉽게 갈 수 있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항 구간으로 여겨졌던 어느 정도의 추세선 자체를 지금은 5번째 뚫었죠. 그리고 강하게 뚫는 모습, 거래량까지 역전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플렉스컴 같은 종목은 코스닥의 선도업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홀딩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특징주 3선 그리고 대응법까지 챙겨보았습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 이상로 전문가의 분석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입니다. 오늘 배당락 불구하고 상승 저력을 본 시장인데 내일 어떻게 될까요?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미리 얘기를 들어보죠. 대신증권 안산지점의 성동경 대리님 그리고 도남지점 동양증권에서 나오셨습니다. 김주선 대리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이렇게 내일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주식 살까요? 먼저 첫 질문 드렸었고요. 종목 선정 기준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 어떤 종목을 살까요? 세 번째 질문까지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성동경 대리님은 장중 대응이 필요하다. 주식 살까요에 대한 대답입니다. 김주선 대리님은 분할 접근해서 사보자. 성동경 대리님은요, 1월 효과 기대하면서 중소형주 접근이 가능한 시점이 됐다 라시며 한국콜마를 내일장 삼을 만한 종목으로 보고 계시고, 김주선 대리님은 상승 추세를 그리다가 약간 기간 조정에 들어간 종목을 현재 고르면 좋을 텐데 SK 브로드밴드가 적합하다라고 보시는 듯하네요.
내일 주식 살까요에 대한 큰 변수를 좀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닷새 남았습니다. 미국의 재정 절벽으로 안 떨어지려면 이 닷새 안에 뭔가 해야 되는데 막판 협상을 위해서 다시금 지금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머리를 맞댔다고 합니다. 공화당은 또 소집 자체가 지금 아직 안 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보수적인 분석이 많아서 조금 불안하기도 합니다. 뭐 배당락 어쨌거나 외국인도 팔긴 했었고 그래서 혹시 내일 장중대요. 이렇게 모호한 대답을 네. 주신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큰 그림은 일단 상승 쪽으로 좀 좋은 쪽으로 보되 네. 이번 주 만약에 단기 대응을 물어보신다면은 장중 대응,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을 보고 하자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보자고 하는 이유는 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재정 절벽 우려감이 있고요. 네. 두 번째가 요번 이제 1월 이제 파생 쪽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거래 일수가 이제 좀 짧고 행사가가 이제 적은 월물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시작할 때가 거래일이 이제 16일 연휴가 이제 껴가지고 거래일이 이제 16일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행사가가 22개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보통의 이제 이런 경우에 거래일수가 짧고 행사가가 작은 경우에는 뭐 만기 때 가가지고 양매도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해서 네. 뭐 크게 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못 먹는 장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좀 예상이 좀 가능하거든요. 네, 뭐 1월 달에요. 네, 그렇죠. 1월 예. 월물이고 이제 뭐 내일 이제 끝나면은 이제 이번 연도 이제 끝나고 네. 다시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보게 되면은 두 번째 목요일이 바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옥션 만기 바로 다가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중기 지표는 크게 뭐 저번 주하고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근데 단기 지표로 보면은 과열권을 좀 해소하는 그런 좀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V자 같은 이제 급진적인 반등보다는 네. 약간 점진적 반등이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장중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월 달에 뭐 대형주가 코스피가 이렇게 막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아닐 것 같아서 자칫 비싸게 살 수 있으니까 조금 뭐 적당한 종목에 적당한 가격대 조금 싸게 잡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 우리 김수현 대리님 하지만 분할 매수 접근 역시 이제 조금 조심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는. 예, 일단 두 가지인데 저는 12월 달 내내 조금 네.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재정 절벽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1월 말에 신용등급 하락 이슈가 좀 부각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고 그럼 재정 절벽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뭐 막판에 어떤 뭔가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낮게 보는 의견들이 많아지네요. 왜냐하면은 이제 31일까지긴 하지만 사실상 오늘 이제 27일까지 법안이 올라가야지 3일 네. 동안 처리가 되는 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일 하루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보시면 되시고 일단 뭐 스몰딜 형태로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일부 합의를 가고 나머지는 또 다시 시간을 갖는 형식으로 급한 불을 끄고 다시 시간을 항상 잘 하는 게 계속 하는 정치권에 연루된 일들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럴 경우에도 시장에는 긍정적일 수만 없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지만 왜 분할 매수를 말씀드렸냐면은 오늘 금감원에서 발표한 이제 수급 관련된 자료가 있었는데 아까 수급 잘 찍어주셨는데 네. 미국계 자금이 저번 달에 2천억 매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3천억 순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오늘 발표한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저는 그 부분이 미국계 자금 쪽에서 재정 절벽이 결국에는 해결이 될 것이지만 좀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일단 분할로 매수가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뭐 분할로 대응을 한다면은 조금 이 불확실한 시장에서 원칙대로 좀 하면서 리스크를 좀 테이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뭐 연내에 어떤 부분 재정 절벽 합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또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찝찝하지만 그래도 조금 살 수 있는 이유는 수급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그러면 뭐 중산층에 대한 지금 뭐 25만 달러 미만의 감세를 연장해 주느니 100만 달러 미만의 그 사람들에게 감세 연장을 해주느니 지금 공화당 민주당 의견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부자 증세에 대한 부분 계속 엇갈리는데 한 가지만 이제 짚어드리면은 네. 중산층 감세 부분 합의 가능성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국엔 미국은 이제 소비로 계속 지탱이 되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 회복 계속 지속될 것 같고 뭐 여담으로 리츠 펀드 미국 관련된 리츠 펀드들이 1년 전에 거의
뭐 3년 전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반토막 됐다가 지금 네. 이제 본전이 다 오시는 부분이거든요. 그 정도로 부동산 시장 많이 회복되고 있고 네. 소비 회복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표를 하나 좀 준비를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미국 GDP 성장률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네. 우리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은 미국계 자금이 들어오는 이유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표하고 이제 표를 보면 조금 이해가 저는 좀 되더라고요. 보면은 3분기 이후, 그러니까 작년 3분기 이후에 사실상 미국은 재정 긴축이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GDP 성장률 나와 있지만은 지금 2012년 3분기에 3.1% 나와 있지만은 정부 지출 기여도가 1.5% 이상입니다. 그래서 2% 정도 성장이 계속 전후로 유지가 되고 있고 다음 달 초반부터는 순간적으로 이제 1.4% 정도 떨어질 것 같은데 네. 그 이후로도 이제 그 소비 부분, 진작 부분, 중산층 감세 부분이 합의된다면은 2% 이상은 계속 유지를 시켜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거 블룸버그에서 컨센서스 나온 부분인데 이 정도는 계속 맞아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은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추세는 순간적으로 조정이 오더라도 회복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주식이 급락하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일말의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주식을 사는 것이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분할 매수는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두 분 다 좀 큰 그림에서는 시장이 조금 더 내일 이렇게 쭉 좋아지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네요. 네. 내년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올해보다는 조금 더 확실히 좋아지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 뭐 올해 마지막 뵙는 거 맞죠? 예, 맞는 것 예,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보세요, 그러면 김지선? 지금 뭐 그 새 대통령께서 3천까지 얘기를 하시던데 개인적으로 한 2,200에서 300 정도는 충분히 한번 그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어떻게 보면 2,000포인트에 머물러 있다는 건 그만큼 유동성이 많이 시장에 있다는 부분이고, 네. 그 미국계 들어온 부분도 QE 이제 3하고 ECB 쪽에서 돈 풀고 이런 부분, 또 거기다가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 지수 자체는 좋게 보지만 이제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적이 안 나오는데 지금 코스피만 올라가 있잖아요. 삼성전자만 필두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하고 상관없이 대응이 굉장히 필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동희 대리님은? 네, 뭐 상단을 내년에. 정하기는 이제 좀 어려운 것 네,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내년 한 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일단 뭐 컨센은 이따 2,300으로 잡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 뭐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예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이 경우죠. 지금 뭐 277에서 월봉인데 지금 예전에 이때가 지금 외국인 자본율이 제일 컸었던 44%까지 지분율이 올라갔었던 때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나왔던 파동은 그 다음에 이제 불었던 열풍들이 이제 펀드 열풍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개인 자금이 이제 들어오면서 증시가 이제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이런 뭐 저번에도 한번 불었었죠. 랩이라든지 네. 뭐 이런 자금들, 이런 것들이 변수적으로 유동성이 긴급 투입이 되면은 2,300을 뛰어넘고 예상외로 좀 큰 장이 나올 수 있는, 제가 네.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슈퍼 사이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큰 장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예외적인 변수도 좀 두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시야를 좁혀가지고요. 내일 얘기도 있지만 1월 효과 얘기도 많은데 그걸 감안해서 조금 투자해 볼 수는 없는지 이걸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성동경 대리님은 마침 또 준비를 이렇게 해주셨네요. 답변은 아까 1월 효과 기대하면서 중소형주 접근 가능. 네, 그렇고요. 저번 주 이제 아나운서분이 안 계셔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저번 주 말씀드렸던 게 이제 코스피하고 저번 주 이제 상황을 좀 되돌이켜 보면 대형주하고 중소형주하고 이제 갭 차이가 좀 많이 났었습니다. 네. 이제 대형주가 좀 많이 가고 중소형주가 좀 벌어진 상황에서 왜 그때 중소형주를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었냐면, 결국 수급적인 문제인데, 그때 이제 외국인이 오늘은 이제 팔았지만은 18일 이제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기관들은 약간 외국인하고 반대 좀 포지션을 가져갔는데, 왜냐하면은 지수가 2,000 가까우면서 약간 좀 펀드 환매 물량들이 좀 부담이 됐었거든요. 이렇게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수급이 방향이 좀 반대로 갈 때, 좀 어긋나기 시작할 때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갈 수가 있다. 거기다가 이제 격차까지 벌어졌으니까 뭐 오늘 상승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1월 효과로 해가지고 중소형주가 더 갈 수 있을까? 저는 좀 이어진다고 보고,
결국에는 중소형주도 지금 여전히 한번 봐야 된다. 예,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 저희가 그 센터장님 연결하니까 업종 대표주를 사놔도 참 장기 투자하기에는 괜찮을 만한 장일 것이다. 이렇게 내년도 전망해 주시면서 그런 얘기도 있어서 대형주도 갈 것 같고, 뭐 이제 오늘 또 분위기 보니까 네. 중소형주도 갈 것 같고, 그래서 종목을 조금 이렇게 찍어주시면. 네, 그래가지고 제가 종목도 대형주도 좀 골라봤고 중소형주도 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전히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아까 큰 그림을 그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장은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지금 차트가 다우존스 운송지수인데 이것이 경기 민감주가 많이 포함되는 선행 지표로 좀 활용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벌써 지금 박스권을 지금 뚫었던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다우존스 이제 건설입니다. 건설 업종 안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네. 이미 6월에 이제 저점이 나왔고요. 지금 신고가가 나온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체감적으로 느끼시는 것보다는 많이 다르고요. 그리스 안 좋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미 저점 찍고 와서 우상향으로 지금 상승하는 아주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지금 그동안에 우리나라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 중국 증시가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나 자동차 같은 이런 것들은 좀 매도를 하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지금 팩트입니다. 삼성전자는 좀 더 길어져서 한 4월쯤에 이제 변곡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매도를 하고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철강, 건설, 조선 이런 쪽을 좀 보자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엔달러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보수당이 다시 집권을 했지만은 자민당이 54년 만에 일본도 집권을 했는데 일본 아소 총리가 아주 발언을 기가 막힌 걸 했죠, 이번에. 요거 지금 엔달러가 지금 85엔인데 진짜 90엔까지. 요거를 90엔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다는 얘기가 지금 뭐 결국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좀 풀린다는 얘기고요. 네. 이런 것이 이제 증시를 이끌 수 있는 힘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대형주로 봤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같은 거는 약간 좀 매도로 좀 보시고요. 네. 매수로 볼 거에는 이제 화학에는 이제 금호석유, 건설에는 대림산업, 그다음에 조선에는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금융 쪽으로 보자면은 금융도 지금 보면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거 보면은 어제 시고가 나왔거든요. 네. 금융 쪽 보자면은 신한지주 아니면은 이제 한국금융지주 이렇게 좀 대형주에서는 좀 가져가 볼 만한.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럼 이런 대형주는 조금 호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중기 이상 되는 거예요? 좀 길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직 실적으로 놓고 보기에는 2%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가격이 싼 맛은 있지만 네. 그래서 약간 호흡이 좀 길게 필요한 그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궁금한 이제 이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소형주 가운데 몇 개. 네, 오늘 일단 힌트가 좀 나왔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올랐던 것 중에 뭐 화장품, 스마트폰, 헬스케어, 뭐 카메라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종목도 한 번씩 꼽아왔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이제 코스맥스랑 오늘 이제 추천드린 이제 한국콜마가 되겠고요. 헬스케어에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결국에 중국발 이제 기대할 수 있고 스마트폰 이제 부품주 중에는 유언컴텍 예전에 한번 추천드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이제 세코닉스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셔도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런 종목들은 또 얼마나 이게 1월 효과니까 이게 1월 달에 팔라는 얘기인지 1월까지만 보라는 얘기인지. 네, 일단 뭐 1월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네네. 1월에 뭐 얼마나 뭐 튀는지 일단 한번 보고요. 네. 그것은 뭐 나중에 가서 좀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목표가에 이제 얼마큼 도달을 할지 그거는 이제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중소형주들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이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을 머물고 있습니다. 긴 흐름으로 이제 봤을 때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저점을 좀 올려가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실적으로 좀 평가받는 날이 온다. 네. 이렇게 보면은 좀 중소형주도 좀 길게 가져가 볼만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형주 중에서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 조금 사볼 만한 종목들을 아예 추려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번엔 김주선 대리님의 종목 고르는 기준 들어보죠. 상승 추세 뒤 기간 조정 보이는 종목 중에서. 그렇죠.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다음에 기간 조정이 돌입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스마트 디바이스 관련해서 많이 올라가지 네. 않습니까?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은 다시 또 위로 상승 추세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특히 오늘만 보자면은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 쪽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관련된 이제 다음 시리즈에 대한 수혜주 찾기가 계속 됐었고 네. 플렉스콘 같은 경우도 계속 한 달 동안 쉬다가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가 이제 브라질 쪽에 아니 브라질이 아니죠. 베트남 쪽에 있는 공장 때문에
오늘 뭐 그 중에서도 상한가 갔던 부분이고 또 바로 전 시간에 이제 그 강하게 말씀 많이 하시는 모베이스 종목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공장이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 부품업체고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형성하다가 기간 조정 국면에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스마트 디바이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오늘 따로 언급은 드리지 않겠지만은 그 중에서 뭐 신양이나 뭐 케이스 쪽도 그렇고 스마트 디바이스 아니더라도 뭐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도 그 YOY 그러니까 연 기준으로 실적이 2배씩 오르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추천드릴 종목인데 차트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가 한 이틀 정도 수급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조금 기간 조정 국면에 돌입한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메일유업이나 뭐 이런 종목들, 뷰웍스 예전에 말씀드린 뷰웍스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다가 이제 기간 조정 국면에 있고 오늘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또 크게 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네. 종목은 끝났다고 생각이 되지가 않는 게 그 실적이라는 부분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공백이 생기면 수급이 다시 항상 들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추적을 하시면은 뭐 매수 찬스가 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승 추세 뒤에 기간 조정을 보이는 종목이라면 그게 뭐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상관은 없습니까? 실적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적은 일단 대형주 중소형주를 떠나서 뭐 1월달 기준으로는 중소형주가 좀 더 유망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은 네. 그 실적이란 부분이 최소 전분기 대비해서 뭐 증가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시 수급이 꼭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예, 그걸 실적이 꼭- 되는 종목 중에 최근에 좋았다가 약간 쉬고 있는 그런 그렇죠. 종목 들어가면 맞습니다. 언제고 다시 수급을 받아 갈 수 있다는 논리신 것 같습니다. 예. 자, 뭘 살까요? 이제 종목 얘기 좀 시원스럽게 들어보죠. 성동영 대리님, 김지선 대리님 모두 다 오늘 준비해온 종목을 미리 공개를 해주셨는데 한국콜마 오늘 준비해 주셨다고. 네, 그래서 지금 뭐 무엇을 좀 사볼까 해서 저도 약간 좀 조정을 좀 받았던 이런 쪽으로 좀 골라봤고요. 이제 네. 여기 이제 나왔던 것이 이제 한국콜마입니다. 그래서 국내 1회 ODM 이제 화장품 업체고요. 이제 이런 그 OD 업체 주가들. 그러니까 2012년도에 화장품 코스맥스 비롯해가지고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네. 대신에 특징적인 것이 대형주, 아모레퍼시픽 이런 쪽이 아니고 중소형주가 먼저 네. 달렸단 말이죠. 거기에는 이제 충분한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중국 시장이 이제 중요한 건데 중국 시장 지금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나 뭐 소비 형태 보면은 굉장히 이제 명품 시장들, 이제 럭셔리 시장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고 네. 있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세계 유수의 이제 글로벌 브랜드 금은 동메달 1, 2, 3위가 있지 않으면은 거의 경쟁이 안 되는 쪽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국내 1위가 세계 1위라는 이런 공식이 이제 성립되지가 않는 이제 시장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기네 자사 제품은 이제 들어갔지만은 유통 쪽도 마찬가지죠. 이마트 같은 것들 이제 직접 들어갔지만은 뭐 그 위에 브랜드력이 더 뛰어난 글로벌 업체들이 있었단 말이죠. 밀리네요, 약간 좀 그래서. 포지셔닝이 약간 뭐 가격적인 측면이나 브랜드력이나 좀 애매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금 벌어들이는 그런 원리를 보면은 생산은 우리가 직접 하지만은 뭐 브랜드 갖다 붙이는 거는 브랜드 높은 것들 이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 부가가치가 훨씬 높거든요. 네. 그래서 중소형주 이런 화장품이 잘 가는 거고 이번에 뭐 12월 달에 그 매니저들 뭐 성과 평가나 있었거나 아니면 네. 뭐 대형주 가면서 네. 좀 조정받았던 부분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한 템포 쉬면서 좀 에너지 축적하고 다시 1월 달에 중소형주들을 갈 때 네. 또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실적이 궁금합니다. 한국콜마 뭐 장사 잘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2012년도에 매출이 이제 3,300억이었는데 네.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 3,600억 정도 이제 나올 것 같고요. 이제 한국콜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지만은 이제 제약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부분이 뭐 올해 초에는 조금 안 좋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약간 인하 정책이 있어가지고 네. 하지만은 이쪽 지금 고객사로 지금 바이오 쪽에 갖고 있는 것이 제너릭 그러니까 복제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연초에 900억보다 많은 950억 정도 제약 쪽에서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콜마 이제 홀딩스 있죠. 이제 지주에서 네. 거듭났는데 그쪽 이제 자회사인 썬바이오텍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흡수 합병을 2013년도 말에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이제 성사가 된다면은 예상치를 더 뛰어넘는 그런 실적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내년도에 이제 글로벌 고객사 매출 비중이 이제 증가를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좀 길다는 점이죠. 국내는 한 3, 4년 한다면 글로벌들은 한 5, 7년 좀 더 길게 가고 네. 한번 주문 낼 때 국내가 한 5천 개 내면
글로벌 사업자들은 이제 5만 개, 한 10배 이상 내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익성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고객사를 잡는 게 더. 네, 그렇죠. 예. 지금 비중이 한 5%밖에 안 되는데 지금 약간 이제 초도 물량 받는 상태고 이것들이 한 2014년, 15년까지 해서 2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니까 네. 실적은 아마 안정적으로 좀 가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예, 록시땅의 비비크림을 한국콜마가 자, 일단 차트를 보죠. 가격 설명 들어보고 싶어요. 한국콜마. 네, 지금 11월 달 고점 찍고 와가지고 지금 뭐 가격이라든지 기간 조정이라든지 한 1개월 반에서 2개월 정도 지금 거친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을 일단 보시면요. 연기금들이 지금 꾸준하게 12월 중순부터 좀 들어오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가로 들어가셔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가격은요? 네, 목표 가격은 일단 뭐 한 10% 정도 일단 단기 좀 잡아봤고요. 네. 그래서 한 3만 원 정도 일단 목표가로 잡아봤습니다. 네, 손절가는 화면 보니까 24,700원이군요. 이어서 김주선 대리님의 SK 브로드밴드 상승 그리다가 약간 기간 조정에 들어간. 그렇죠. 아까 뭐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고요. IPTV라고 이제 뭐 인터넷 IP 주소가 따로 있는 것처럼 TV를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해서 작년까지 100억 이상 적자가 나다가 올해는 지금까지 벌써 한 106억, 3분기 106억 실적이 나고 있는 회사고요. 뭐 실적이 계속 내후년 연도별로 2배 이상씩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있고, 다만 지금 바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엉켜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격을 좀 정해 드리자면은 매수가는 4,600원 정도에서 한번 사보시는 걸로 분할로 말씀드리고, 매도가는 5,000원 정도 단기로는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300원 말씀드렸는데, 손절가를 제가 좀 자꾸 얕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 재정절벽 이슈 관련된 부분, 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보수적인 시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이 조금 빨리 나오더라도 일단은 조금 지금은 뭐 보수적으로 조금 장을 바라보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테이킹을 더 먼저 생각하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주고 계시군요. 자, 지난주 AS 받아보겠습니다. 송동영 대리님 놀랍네요. 일주일 만에 SM으로 20% 가까운 수익 축하드립니다. 목표가 훌쩍 넘었어요. 네, 그래서 뭐 지난주에 이제 SM을 추천했던 논리가 결국에는 대형주가 너무 편중되니까 이제 중소형주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중소형 중에서 좀 낙폭이 좀 가대했던 종목들, 네. 그래서 SM을 좀 꼽아봤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추천드릴 때 SM이 여기서 한번 치고 나가는 날개를 얻으려면은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음원이랑 이제 음원 가격 인상, 그리고 중국 쪽 시장에서 매출이 좀 이익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음원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저번 주에. 그래서 좀 상승을 좀 크게 했던 것 같고, 네. 일단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뭐 매도 자리로 한번 보이고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예, 단기로는 한 번쯤 수익 실현해도 괜찮은 자리라는 얘기 있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주선 대리님도 AS 들어볼게요. 네. LS 산전. 일단은 2주 동안 가격이 안 움직여서 제가 이제 손절 가격을 좀 얕게 잡아서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부터 외국계 쪽에서 한 10일 동안 매수를 한 부분을 한 번에 3만 주 매도 물량이 나오고, 기관에서도 3만 주 정도 나오면서 일단 조금 엉켜있는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자체가 큰 부분은 아니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좀 손절을 좀 작게 좀 가지고 가는 부분 전략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을 바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아예 꺾일 종목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일단은 나와서 다시 좀 관망을 하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지난주 종목 AS까지 들어봤습니다. 내일장 전략 주셨던 우리 김주선 그리고 성동경 대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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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네요. 을전일장 2부 마칩니다. 전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